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은 그 경영과 품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내용이 이제 품질과 관련된 흔한 오해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품질 부서에서 뭐 품질을 갖다가 책임진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품질의 어떤 책임이 품질 부서에 이제 날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거기 보시게 되면 뭐 불량품이 검출이 되면 이제 생산부서하고 갈등이 나오겠죠. 하지만 생산부서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지금 상태에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온다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불량품이 조금 있는 상태로 납품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납품을 받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클레임을 접수하게 되고 대책서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개발부서나 뭐 생산부서에서는 야 그 품질부서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보고서를 짜집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대책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대기업으로부터 다시 또 클레임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거기 두 번째 보시면 이거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풀어보셨나요? 예, 어떻게 OX 문제입니다. 자, 풀어보셨으면은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예, 만약에 하나라도 참이라고 체크하셨다면 예, 품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변동성을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품질 관리는 변동성 관리다. 그래서 이제 요걸 보시게 되면요, 자, 이 그 표적판 한번 보세요. 요거는 품질도 그러니까 변동성도 작고요. 게다가 고급 품질을 갖다가 생산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떨 때는 고급이지만 어떨 때는 저급이 생산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것은요, 약간 좀 고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한 품질이 나오는 그런 어떤 생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그 품질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것도 품질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변동성이 없거든요. 예, 변동성이 작거든요. 그래서 품질 관리는요, 변동성 관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품질 관리 원리가 나오죠. 산출물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품질이 높은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회의를 할 때도 어떨 때는 뭐 회의가 잘 되다고 어떨 때는 좀 안 되고 이러면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어떨 때는 작성을 잘했다가 어떨 때는 작성을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또 품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 아니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변동성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변동성 관리 방법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요, 사람의 작업과 행동을 쉽게 반복 가능하도록 표준화하라는 겁니다. 건설 현장이나 공장 같은 데나 혹은 고객을 응대할 때나 어떤 좀 표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생산 공정을 잘 짜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적절한 도구를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보고서 만들어라고 하지 말고 보고서 양식을 좀 미리 제공해 준다면 그 양식에 맞춰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변동성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뭐 대응 역량을 높이라는 겁니다. 뭐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는 조그만 흔들림이 있어도 품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진이 발생하거나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 지진 발생 같은 아주 예외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면 예, 품질이 높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품질 관리의 목표는요, 고급이 아니라 고품질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고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제품의 품격이 높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마케팅 전략인 겁니다. 우리 회사 제품을 고급으로 만들겠다, 아니면 중급 정도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좀 싸게 만들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것이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고급으로 만들지 아니면 중급으로 만들지는 마케팅 전략인 거고, 고품질은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마케팅 전략에 따라 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이건 잘못 쓴 겁니다. 예, 잘못 쓴 거고 뭐라고 써야 되냐면요. 이 고품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필수 불가결하고 타협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품질은 반드시 기업이 그 준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여기 뭐 그 사진이 나오는데 요거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제규어죠. 제규어. 예, 제규어입니다. 제규어는 고급이긴 하지만 고품질 아닙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규어 자동차를 산다면 두 대를 사라는 말이 있죠.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한 대는 몰고 다니지만 한 대는 그 정비소에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옆에서 보이는 차는요, 예, 코롤라입니다. 예, 도요타가 만든 코롤라인데 이거는 고급은 아니지만 고품질입니다. 변동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품질이 일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어쨌든 간에 그 품질을 갖다가 향상시킨다라는 것은 고품질을 된다는 것은 변동성이 이게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좀 적어야 되겠죠. 이것처럼 변동이 적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고급화로 가는 겁니다. 예, 예,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요거는 처음에는 요거는 이제 그 품질이 낮으면서도 고급이 아니었지만 오른쪽으로 가면서 품질도 높아지고 고급화도 달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품질은 원가 상승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가 절감의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품질, 고급화를 달성하려면 좋은 재료 쓰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도 추가하고 하면 고급 제품이 되겠지만, 고품질을 달성하는 건 아니죠. 고품질을 달성하려면 변동성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변동성. 예. 그래서 경영자는요, 고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변동성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가 고품질을 갖다가 이제 그 달성하려면 변동성을 줄이라고 했는데 사람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많은 어떤 그 생산 공정에 있어서는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보다는 아무래도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갖다가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변동성을 갖다가 좀 줄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반복성과 그 다음에 재현성을 높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성과 재현성을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반복이 필요한 것은 단순화하고 표준화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활동하는 것 중에서 그 성과 창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없애고, 그 다음에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표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이 적은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반복적인 것들은 기계 시스템으로 이제 대체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 이제, 좀 그 노동력이 조금 덜 필요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품질 문제는요, 품질 부서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품질 부서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요,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품질 검사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품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 운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예를 하나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1분에 554 치는데 오타율이 1%입니다. B는 오타율이 0.1%입니다. 예. 근데 허용 오타가 만약에 1000번 치는데 5개 이내라고 한다면 A가 한 것은 대부분 불합격. B는 대부분 합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가 타이핑을 한 걸 갖다가 이제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A 거는 대부분 불합격 되겠죠. B는 대부분 합격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 가는 것은 어쨌든 간에 품질이 좀 고품질의 어떤 보고서가 가게 될 거긴 합니다만, 하지만 검사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A의 타이핑 능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검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의 타이핑 능력을 갖다가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듯이 검사를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닌 결함을 예방하는 능력과 공정 운영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성 향상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왜 생산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선진국에 비해서. 예. 뭐 제조 경쟁력이 좀 높다라고는 하지만 서비스 경쟁력이 굉장히 낮죠. 그거는 쓸데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쳐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려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들이 노력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솔직히 말해서 선진국 노동자들도 뭐 노력하고,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노력 많이 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력해가지고는 생산성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가지고 있는 역량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선진국 노동자들은 좀 역량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역량이 좀 크다고 해가지고요, 뭐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요, 뭐 그렇게 또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생산성 차이가 나는 것은 조직 시스템의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조직 시스템이 목적을 달성하고 전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의 노력과 역량을 상호작용시킬 때 생산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조직이 나아가는 방향을 잘 설정을 해가지고 구성원들을 갖다가 조직이 나아가는 방향, 즉 목적에 부합되게끔 상호작용을 잘 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뭐를 말하는 거냐?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때 우리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말경주를 하는 걸 우리가 잠깐 봤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이 이렇게 달립니다. 그럼 이제 네 마리의 말이 달리고, 그 다음에 말을 갖다가 이제 쥐하는 쥐자가 있었죠. 즉 배너가 말을 갖다가 이제 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네 마리 말이 달려 나가는데 달려 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말들이 이렇게 네 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차를 갖다가 이제 끌고 가겠죠. 그러면 달려나간 방향 뭡니까? 바로 트랙입니다. 트랙이 바로 달려나가는 방향인 거죠. 이게 바로 고객 창출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성과가 창출되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말들은 여기서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구성원 혹은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성원들이나 기능들은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죠. 즉 말들이 트랙을 향해서 달려나가듯이 고객 창출의 방향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끔씩 동료들과 팀워크를 이뤄야 됩니다. 달려나갈 때도 이제 옆에 있는 말들과 살짝 곁눈질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동료들을 바라보기입니다. 그래서 협력과 협업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말이 이제 그 달려나갈 때 주인을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말이 머리를 뒤로 돌려가지고 주인을 바라보는 순간 결국은 트랙에서 비껴나게 되고 결국은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주인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전적으로 약속을 하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수행하기 위해 미리 약속된 원칙대로 행동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활동을 하는 와중에 주인을 바라보거나 하게 된다면 바로 고객을 잃고 동료들을 잃고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이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권력자를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통령만을 쳐다보게 된다면 그 끝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을 잃고 동료를 잃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직 시스템이 목적을 향해서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갖다가 잘 상호작용 시키는 것이 이제 생산성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그 지름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우리가 경영과 품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